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경필 교수입니다. 자, 지난 강의는 이제 우리가 공통접지와 통합접지에 관련해서 영상 하나를 제가 올려드렸고, 자, 이번 강의는 등전이 본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교재는 56페이지입니다. 먼저 사셨던 분들은 55페이지입니다. 문제를 아까 이렇게 바꿔서 페이지가 지금 하나씩 틀리니까 내용은 이제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참고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등전이 본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 뭐 등전이 본등은 의미가 뭐 이렇습니다. 말 그대로 등전이죠. 전의를 갖게 한다. 그래서 등전의를 자, 형성하기 위하여 여러분들 우리 안에 봐보면은 도전부들이 많죠. 우리 건물 내부에가 기기 외암도 있고 수도관도 있고 또 뭐 있어요? 철골도 있고 그런 도전부 상호간을 연결한다는 거야. 자, 등전이 형성을 위하여 자, 도전부 자, 상호간을 자, 본딩 서로 묶어준다는 이야기죠. 자, 연결하겠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도전부는 제가 아까 노출 도전부, 기기 외암이 될 수도 있고 수도관이 될 수도 있고 어째요? 건물의 철골, 철근 이런 것들은 등전이를 만들기 위해서 자, 다 묶어준다. 그럼 등전이를 왜 시켜야 된가? 자, 뭐 이런 그림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냥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금속관 계통이 있다고 하자면 금속관 계통. 그러면 이 건축물 내부에는 뭐 있죠? 수도관이나 철골 같은 계통의 도전부라겠죠? 자, 계통 외 도전부. 자, 접지가 됐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런데 여기 전원선이 지나가요. 자, 전원선이 지나가는데, 우리 건축물 내부면은 몇 볼트입니까? 일단 220V 잡으면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금속관 계통의 자, 전원선이 자, 지락이 돼버려서 지락이. 그러면 지락이 되면은 두 개가 이어졌으니까 이 금속관도 자, 몇 볼트입니까? 220V 자, 전위를 갖게 되죠. 그 다음에 계통의 도전부는 접지를 해놨다. 자, 영전이라고 가정해봐요. 근데 사람이 모르고 예를 들어서 자, 중간에서 이렇게 모르고 자, 접촉을 해버렸어. 그럼 여기는 몇 볼트예요? 220, 여기는 0볼트. 전이차가 나죠? 전류가 사람 쪽으로 흘러서 감전의 우려가 생긴다는 이야기지. 그럼 우리가 이 감전의 우려가 생기는 이유는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전이차가 얼마입니까? 220이 나서 그러죠. 그럼 전이차를 없애주면은 전류가 흐르지 않죠. 그래서 지금 이 금속관 계통이나 이 계통의 도전부를 자, 뭐를 시켜놓는다? 미리 본딩을 시켜놓는다는 이야기지. 그럼 여기하고 여기가 전이가 서로 어째요? 같아지면서 전류가 흐를 일이 없으니까 감전사고로부터 자, 뭐 할 수 있다? 보호할 수 있다. 이게 그냥 본딩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등전이 형성을 위해서 도전부 상호간을 서로 뭐 한다? 연결하는 것을 자, 우리가 본딩한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앞전에 이런 거 들어봤죠? 접지도체, 보호도체, 그 다음에 보호등전이 본딩도체, 보조등전이 본딩도체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배웠던 거를 자, 이쪽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우리가 앞전에 이 콘크리트 또는 토양의 자, 이 바닥에다가 설치하는 얘가 기초접지극이라 했죠. 기초접지극. 그 다음에 얘 이름 떠올리시죠? 자, 주접지단자. 그러면 주접지단자하고 이 기초접지극을 연결했다. 이게 뭡니까? 접지, 자, 도체야, 도체. 그 다음에 우리가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 전기설비, 기기들의 외암을 뭐 해야 돼요? 자, 접지를 이렇게 해야 되죠. 자, 이게 보호접지. 이거 무슨 도체다? 보호도체. P2라고 했어, P2. 이해됐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뭐 연결할 수 있나요? 자, 필의 설비도 연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통신 설비도 연결할 수 있고, 또 수도관하고도 연결할 수 있다 했죠. 그럼 이런 파란색이 자, 오늘 해야 되는 뭐다?
보호 등전이 자, 본딩 도체 이렇게 배웠어요. 또는 주 등전이 본딩 도체야.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배웠죠. 기기 외암하고 외암 연결할 수 있죠. 노출 도전부 상호간에. 그러면 이 노출 도전부하고 자, 계통의 도전부 뭐예요? 철골 같은 거 연결할 수 있죠. 얘를 우리가 뭐라 했어요? 보조 등전이 자, 본딩 도체다. 그럼 오늘은 이제 이 등전이 본딩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떠올릴 거는 뭘 떠올려야 돼요? 여기 파란 색깔 선들이나 여기 노란색 선들, 주 등전이 본딩이냐 보조 등전이 본딩이냐 저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이제 여러분들 교재를 보셔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네. 자, 이렇게 합니다. 자, 56페이지를 보시면 자, 과거에 받으신 분들은 55페이지입니다. 자, 감전보호용 등전이 본딩에서 1번 보면은 등전이 본딩에 적용이 있죠. 적용. 어디다가 등전이 본딩을 적용해야 되냐. 제가 다 이야기했어요. 아까 우리가 노출 도전부 상호간, 그죠? 수도관이나 가스관,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철근, 철골 이런 것들은 다 뭐 해야 된다. 등전이 본딩. 그러니까 전류가 예를 들어서 사고 고장 시에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부분들은 어째요? 다 묶어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가번에 보니까 자, 건축물 구조물에서 접지도체, 주 접지 단자와 다음의 도전성 부분은 등전이 본딩을 해라 해서 제가 밑줄 끊어놓은 것만 잘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어디로 되어 있어요? 수도관이나 뭐다? 가스관. 수도관, 가스관 등 외부에서 내부로 인입되는 금속배관. 길게 보지 말고 그냥 수도관 뭐다? 가스관이야. 그 다음에 건축물 구조물에 자, 수도관, 가스관 하는데 여러분들 요즘 수도관이 금속배관이야. 금속배관. 근데 요즘은 금속배관 아닌 것들도 있죠. PVC 같은 그런 것들은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수도관, 가스관이긴 한데 맨 끝에 무슨 배관만? 금속배관만. 건축물 구조물에 자, 철근이나 뭐다? 철골 등 자, 금속 보강제. 자, 철근, 철골 나왔네. 또 일상생활에서 접촉이 가능한, 접촉할 우려가 있는 금속재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난방배관 또는 뭐다? 공조설비까지. 난방배관, 공조설비. 지금 뭔 말입니까? 수도관, 가스관, 철근, 철골, 그 다음에 방금 난방배관, 공조설비 이 6가지 정도는 꼭 기억을 하고 계셔라. 지금 그런 이야기야. 자, 나번은 그냥 참고로 보시고 중간에 보면은 이 그림 보이시죠? 제가 일부러 한번 더 넣어놨으니까 명칭들을 정확하게 일단 정리를 하셔야 돼. 명칭이 빨리 떠올라야지 내용도 떠오릅니다. 명칭이 안 떠오르는데 이게 상상이 안 돼. 그림을 자주 보시면서 연구하시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림 아래쪽에 보면은 등전이 본딩 시설에서 가번에가 보호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등전이 본딩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보호 등전이 본딩이면은 필해나 통신이나 이런 수도관을 연결하는 자, 이 등전이 본딩이 뭡니까? 보호 등전이 본딩인데 건축물 구조물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건축물 구조물의 바깥쪽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각종 금속재 배관은 다음과 같이 뭐 해야 된다? 등전이 본딩을 해야 된다. 자, 첫 번째, 한계소에 집중해서 인입해라. 수도관이 됐든 가스관이 됐든 막 여기저기서 들어오게 하지 말고 자, 한 군데에 집중해서 어쩐다. 집중해서 같이 들어오면 같이 묶어내기가 편하죠. 그래서 한계소에 집중해서 인입하고 인입구 부근에서 서로 어찌해야 된다. 접속해라 이렇게 돼 있어. 가급적이면 한계소에 집중해서 인입을 해라 뭐 그런 이야기네. 자, 57페이지로 가보시면은 수도관, 가스관의 경우는 내부로 인입된 최초 밸브 후단에서 등전이 본딩을 해라. 우리 여러분들 그 집에 보면은 가스관, 수도관 들어오죠? 밸브 있죠? 그래서 최초로 인입된 그 밸브 후단에서 반드시 뭘 하게끔? 등전이 본딩을 하게끔 돼 있고 건축물 구조물의 철근, 철골 등 금속 보강재는 반드시 뭐 해라? 등전이 본딩을 해라. 조금 상식적인 내용들만 나와 있으니까 뭐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거는 그 나번에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 자, 이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 있죠? 자, 굵기를 얼마를 가져가야 되냐.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칠판에다 쓰면서 강의를 하다 보면 전자칠판 이야기를 한 번씩 했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날로그 감성이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만 솔직히 강의하는 저는 불편합니다.
일일이 손으로 그림을 다 그려야 되는데,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면 한번 가보시죠. 알겠습니까? 자, 근데, 자, 봐보세요. 보등전이 본딩도체. 밑에 보니까 주 접지단자에 접속하기 위한 등전이 본딩도체는 설비 내에 가장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큰이라고 되어 있죠. 큰. 보접지도체 단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가져야 하고 다음 단면적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지금 이 보등전이 본딩도체 이거 있죠. 굵기를 따질 때 이 안에 봐보면은 설비 내에서 가장 큰 뭐라고 되어 있어? 보접지 도체예요. 그러니까 이 빨간색 도체 보입니까? 굵기가 다를 수 있죠. 그럼 얘가 뭐 50 스퀘어다. 얘가 25 스퀘어다. 자, 이렇게 나왔으면 자, 두 개 중에 누가 가장 큽니까? 50이 가장 크죠. 자, 이것의 얼마 이상? 2분의 1 이상을 가지면 돼. 이해됐죠? 그래서 2분의 1을 조금 기억을 한번 해보시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저거는 시험 나올 일이 별로 없어요. 해설서도 봐보면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그 차라리 그러니까 2분의 2 이상을 가져야 하고 다음 단면적 이상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구리, 그 다음에 알루미늄, 강철. 지금 이거 3개 써졌죠. 그 3개를 차라리 기억하시는 것이 시험 대비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습니다. 자, 보호. 자, 등전이 본딩도체 굵기. 근데 여러분들 그 해설서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자, 보등전이 본딩도체도 자, 여기 접지도체로 됐죠. 접지도체. 자, 접지도체로 간주를 합니다. 자, 이 그림 봐보세요. 이 파란색의 보등전이 본딩도체도 자, 무슨 도체로 간주한다? 접지도체로 간주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접지도체로 간주한단 말은 우리 앞전에 이렇게 배웠죠. 우리가 접지도체 굵기 할 때, 자, 굵기 할 때 이렇게 배웠어요. 구리 아니면은 자, 강철, 철제. 자, 이렇게 합시다. 강철이라 씁시다. 강철. 자, 강철. 지금 이거 이야기합니다. 접지도체. 앞 시간에 배웠던 거. 그래서 우리 그때 두 가지로 쪼개졌죠. 자, 접지도체에 큰 고장 전류가 흐르지 않을 경우, 제가 이거 TN 계통으로 알고 계시라 했어요. 이때 구리가 몇 스퀘어야? 6 스퀘어 이상. 강철은 50 스퀘어 이상. 자, 앞으로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지금 여기 써져 있는 자, 구리 강철 있죠. 얘가 이 접지도체 최소 단면적이야. 최소 단면적.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때 이렇게 배웠죠. 필의 설비가 자, 필의 설비가 연결되면은 낙뢰와 큰 고장줄이 흐를 수 있죠. 굵기가 더 커져야 돼, 적어져야 돼요? 커져야 돼. 구리는 몇 스퀘어? 16 스퀘어 이상. 강철은 그대로 몇 스퀘어다? 50 스퀘어. 자, 이렇게 배웠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여기다 뭐라 돼 있어요? 보등전이 본딩도체는 자, 무슨 도체로 간주를 한다? 접지도체로 간주하니까 접지도체 최소 단면적만 어째? 맞춰주면 된다라는 이야기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교재 보니까 봐보세요. 구리 얼마입니까? 6스퀘어지. 마지막에 강철은 얼마예요? 16스퀘어. 중간에 알루미늄 나왔죠. 알루미늄은 지금까지 무조건 몇 스퀘어야? 16스퀘어 이상이었어.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생각 안 나면 접지도체 최소 단면적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앞으로 보등전이 본딩도체는 자, 무슨 도체랑 똑같이? 접지도체와 똑같이 자, 구리는 6스퀘어 이상. 알루미늄은 무조건 얼마예요? 16. 강철은 얼마다? 50. 근데 잘 보면 지금까지 구리만 다르지 알루미늄 강철은 무조건 닮습니까? 알루미늄 16, 강철은 50이었어. 그러니까 이런 거 굳이 많이 외울 필요 없죠. 구리만 구분해서 잘 알아두시면 자, 보등전이 본딩도체 굵기는 자,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다.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갑니다. 뭐 내용이 많진 않아요. 자, 이제 두 번째가 보조, 보호, 자, 등전이 본딩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조 등전이 본딩.
여러분들, 여기 봐보세요. 자, 여기 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 파란 색깔 선을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 또는 주 등전이 본딩 도체. 자, 얘가 누굽니까? 보조 등전이 본딩 도체. 또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 그러니까 보조, 얘는 주,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셔야 돼. 일단 이렇게 합니다. 뭐 하려고 생각하면 할 내용이 많으니까 그 57페이지 이제 그 박스 밑에 보면은 보조 보호 등전 입원 등 이렇게 해서 대상이 있죠. 대상. 전원 자동 차단에 관한 감전 보호 방식에서 고장 시 자동 차단 시간이 아래의 표에서 요구하는 계통별 최대 차단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거기가 지금 TNTT 계통 해가지고 전압에 따라서 차단기가 몇 초 안에 동작해야 되냐? 지금 요게 나와 있어. 그러면 차단기 동작 시간이 이 표에 나와 있는 시간을 뭐 하면? 초과하면 뭐 하라? 보조 등전이 본딩을 해라, 뭐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니까 밑에 있는 표는 일단은 안 넣으셔도 된다는 이야기야.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58페이지로 가보시면은 방금 봤던 표 위에 차단 시간을 뭐 하고? 초과하고, 자, 2.5m 이내, 거기다 별표를 쳐보세요. 자, 몇 m 이내다? 2.5m 이내야. 2.5m 이내에 설치된 고정기기에 노출 도전부와 개통의 도전부는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을 어찌해야 된다?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지. 자. 자, 요게 전기기기입니다. 전기기기. 자, 여기가 뭐 돼 있어요? 보호 접지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예를 들어서, 자, 개통의 도전부. 자, 철골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철골. 자, 뭐가 있다? 자, 철골이 있다고 가정하게. 자, 철골이 있었을 때 아까 몇 메타 이내입니까? 2.5m 이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손을 뻗어가지고 자, 그림이 잘 안 이쁘게 그려집니다만, 자, 여기하고 여기 사이 거리가 몇 메타 이내라면 2.5m 자, 이내. 여러분들 왜 2.5m 이내라고 했어요? 사람이 팔을 펼쳤을 때 이쪽 도전부하고 이쪽 도전부를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길이가 몇 메타다? 2.5m. 이걸 우리가 암질이지 보통 이렇게 부릅니다만, 그냥 어려운 용어 하지 말고 2.5m면은 두 개를 어쩔 수 있다? 접촉 가능하다. 그럼 이렇게 2.5m 이내가 되면은 반드시 얘네들을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등전이 본딩을 시켜야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반드시 2.5m를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 그 대신에, 자,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지금 여기가 접지가 돼 있죠. 접지가. 자, 그림은 이따 따로 그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지금 현재 접지가 돼 있는 상태인데, 그 아래쪽에 봐보세요. 그 아래쪽에 보면은 비접지 국부 등전이 본딩이라고 돼 있죠. 자, 비접지 국부. 반드시 이름을 좀 외워보세요. 자, 비접지 국부 등전이 본딩 도체다. 이 말은 그 아래쪽에 그림을 봐보시면 돼요. 그림을. 자, 여러분들 이 그림 봐보세요. 여기가 현재 접지가 돼 있죠. 근데 그림을 조금 바꿀게요. 자, 그래서 아날로그 감성이 좋긴 합니다만 저는 얘를 먹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 즉흥적으로 또 그림을 막 그려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가 기기야. 근데 방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비접지 국부. 자, 등전이 본딩. 자,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겠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동그라미 1번을 보면은 절연성 바닥이라고 되어 있어. 절연성 바닥. 그러니까 이 바닥이 자, 절연된 바닥이야. 절연이 돼 있다 보니까 접지할 일이 별로 없죠. 왜? 접지해봤자 차단기 동작이 안 될 거란 이야기야. 이해됐나요? 그러면은 이렇게 접지가 되지 않아서 자, 우리가 전원의 자동 차단에 의한 보호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자, 여기하고 여기 거리가 몇 메타 이내라면 자, 이 기기하고 이 기기 사이의 자, 거리가 몇 메타다? 2.5m 이내라면 이것도 반드시 뭐를 해라? 등전이 본등을 지금 해라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무리 접지가 안 돼 있더라도 자, 이 기기의 충전 전압이 V1.
자, 이 기계의 충전자는 얼마다? V2인데 이 지금 V1, V2가 서로 달라요. 그럼 다르게 되면은 V1에서 V2를 뺀 만큼의 무슨 차가 생겨? 전이차가 생겼을 때 사람이 뭐 할 수 있다? 2.5m 이내라서 접촉이 가능하면 사람한테 전류가 흘러버릴 수 있죠. 그러면 이런 경우도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등전이 본등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면은 여기가 현재 절연성 바닥으로 접지가 안 돼 있죠. 그래서 자, 뭐라고 돼 있어요? 비접지 국부라고 돼 있어. 그래서 비접지, 접지가 안 된 것도 몇 메타 이내라면 2.5m 이내라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등전이 본등해라. 그러니까 접지돼도 2.5m, 접지 안 돼도 2.5m, 결론은 몇 메타? 2.5m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지. 자, 대략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 시험에 나올 만한 거는 방금 제가 2.5m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마번에 보면 이제 보조보호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등전이 본딩도체라고 되어 있어. 자, 여기 봐보세요. 자, 이 그림 봅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조보호 등전이 본딩이면 두 가지 경우죠. 요 기기하고 기기니까 외암하고 외암을 연결하는 얘도 뭐예요? 보조 등전이 본등이고, 자, 외암하고 요 철골 같은 계통의 도전부를 연결하는 것도 뭐예요? 그러면 여기 굵기하고 여기 굵기가 따로따로 교정이 돼 있어.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내용 가지고 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를 좀 지울게요. 자, 얼른 강의 끝나고 또 교재를 만들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합니다. 자, 1번. 자, 책을 봅시다. 두 개의 노출 도전부를 접속하는 경우다. 자, 두 개의 자, 노출 자, 도전부를 접속한다. 그림을 보시면은 훨씬 더 편하실 것 같아. 자, 이렇게 봅시다. 자, 기기 1번이 있어요. 자, 여기는 기기 2번이라고 씁시다. 자, 그 다음에 자, 얘가 주접지 단자야. 그럼 여러분들 이 주접지 단자, 자, 이거 위암 접지해야 되죠. 이게 무슨 도체? 자, 보호도체. 자, 그럼 얘도 뭐예요? 접지에서 보호도체. 이것도 P2란 이야기야. 그러면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자, 이 기기하고 이 기기 외압 있죠? 등전이 본등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자, 몇 개의 두 개, 한 개, 두 개의 얘가 지금 외암 누굽니까? 노출 도전부. 그럼 이렇게 두 개의 노출 도전부를 연결할 때는 자, 이 굵기를 얼마 가져갈 거냐? 지금 그런 이야기야. 자, 뭐 다른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시험 나오겠냐 하지만 우리는 뭐가 나올지를 모르니까 대비는 하고 있어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지금 출제가 뭐 몇 번 되지도 않았는데 아직 여기는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죠? 그럼 된 것만 보고 있다가 이거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한 번은 봐야 된다. 자, 한번 봅시다. 두 개의 노출 도전부를 접속하는 경우 도전성은 노출 도전부에 접속하는 더 작은 뭐라도 있어? 보도체의 도전성보다 커야 된다. 자, 더 작은 보도체의 도전성보다 커야 된다. 말이 애매하죠? 더 작은 자, 보도체의 자, 도전성보다 커야 된다. 자, 그림에 예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보도체가 자, 그림에 몇 스퀘어라고 되어 있죠? 자, 얘가 35스퀘어라고 얘가 들어져 있어. 35스퀘어. 자, 얘는 50스퀘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여기 지금 보등전이 본등도체 있죠? 보조보호 등전이 본등도체. 아까 더 어째? 작은 누구? 보도체의 도전성보다 크다. 근데 도전성보다 커야 된다. 이 말은 뭔 말이겠어요? 단면적이 커야 한다. 이 말이죠. 제가 누누이 이야기지만 요 전선 있죠? 전선. 자, 전선에 흐르는 전류와 이 전선의 단면적은 비례관계야. 수도관도 제가 큰 것이 물을 많이 흘릴 수 있다겠죠. 그러면 전선의 단면적이 큰 것이 전류를 많이 흘리니까 두 개가 뭐다? 비례관계. 이해됐나요? 그러면 도전성이 크다. 전류가 어째? 잘 흐른다는 얘기지. 그러려면 단면적이 어째야 돼? 커야 되죠.
그러니까 두 개 중에서 작은 거보다는 어찌해야 된다? 커야 되니까 작은 게 35죠. 그럼 얘는 어찌해야 된다? 35 스퀘어 이상은 써야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그림 보면 거기가 돼 있으니까 앞으로 노출 도전부 두 개를 연결하는 보조 등전이 본딩은 외암을 접지하는 보도체 있죠. 두 개 중에서 작은 거보다 어째라? 커라. 그러면 35 스퀘어라면 얘는 35 스퀘어 이상 돼야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야. 최소 35다. 자, 마지막 이제 한 장을 넘겨보시면, 자, 59페이지. 노출 도전부를 계통의 도전부에 접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쪽으로 갑니다. 자, 노출 도전부를 자, 계통 외 자, 도전부와 접속하는 경우다. 여러분들 노출 도전부면은 이거 뭡니까? 외암이죠, 외암. 자, 계통의 도전부면은 뭐 제가 건물에 철골 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시면은 금방 답 나오네. 자, 여기에 기기가 하나 있어요, 기기. 자, 기기, 얘가 외암이니까 노출 도전부죠. 그럼 아까 주 접지 단자에다가 연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자, 해야 돼. 자, 그럼 얘가 지금 무슨 도체다? 자, 보호 도체. 자, 얘가 P2죠, P2. 근데 이 근처에가 뭐가 있어요? 이런 건물, 철골 같은 게 있다, 철골. 자, 철골. 자, 얘가 뭡니까? 계통의 도전부야. 그럼 이 두 개도 어째야 돼요? 보조 등전이 본등 도체 연결시켜야 되죠. 자, 결론이 뭡니까? 노출 도전부를 계통의 도전부에 접속하는 경우 도전성은 같은 단면적을 갖는 보도체의 2분의 1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림 봐보니까 이 보도체가 지금 50 스퀘어라고 되어 있어. 50 스퀘어. 그럼 얘는 이것의 얼마 이상? 2분의 1 이상을 가져라.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2분의 1 이상이면은 몇 스퀘어 이상입니까? 25 스퀘어 이상을 써라. 지금 그런 이야기네. 좀 이해됐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갑니다. 자, 여기 봐보세요. 우리가 등전이 본등 도체 굵기를 딱 정리를 할 때는 일단 보등전이 본등 있죠. 필해나 통신이나 수도관과 연결한 거는 자, 제가 아까 보등전이 본등 도체를 무슨 도체로 간주하니까 접지 도체로 간주하니까 접지 도체 최소 단면적이 있었죠. 구리 6스퀘어, 철제는 강철은 50 스퀘어 그대로 따라간다 생각하고 무조건 알루미늄 몇 스퀘어다? 16.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제 기기 외암하고 외암, 외암하고 계통의 도전부를 연결하는 자 보조 등전이 본등 있죠. 두 개의 규정이 다르다. 오케이? 자, 그러면 두 개의 노출 도전부를 이렇게 연결할 때는 자 외암 접지하는 보도체 있죠. 보도체 두 개를 딱 비교해 가지고 작은 것보다는 어째야 돼? 커야 돼. 그러면 35보다는 커야 된다. 자, 외암하고 이 계통의 도전부를 연결할 때는 이 보도체에 얼마만 하면 된다? 2분의 1 이상만 하면 된다.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정리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누가 정리해야 돼? 제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라고 강의를 해드리는 거야. 그럼 이거를 노트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해서 암기를 하셔야죠. 제가 앞전에 접지도체, 보도체, 겸용도체 한꺼번에 싹 정리하는 영상 올려드렸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등전이 본등도 이런 식으로 딱 정리해버리면은 자꾸 써보세요. 금방 합니다, 금방.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간략하게 얼른 문제 풀고 자, 마무리 하도록 합시다. 자, 맨 처음에 그 교재 사셨던 분들은 50페이지로, 59페이지로 가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접지 쪽 말고는 이제 이럴 일이 없어요. 조금 지금 불편합니다만, 빈정상해라 하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게요. 저도 지금, 자, 즐겁게 하려고 마음 먹고 있네요. 자, 다른 분들은 지금 60페이지 그대로 보시고, 자, 전에 보신 분들은 59페이지, 자, 문제 4번으로 가셔서 봅시다. 자, 다음 중에서 감전 보호용 등전이 본등에 사용하는 자, 도체 굵기를 정하는 기준, 이렇게 물어봤죠. 제가 아까 등전이 본등 도체 굵기 기준은 일단 기본이 뭐야? 1번이죠. 설비 내에 있는 가장 큰 보호접지 도체 단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가져야 되면서도 이 단면적 이상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나올 확률은 별로 없는데 제가 한번 넣어봤어요. 그래도 2분의 1 이상이면서
이 단면적 이상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 자, 문제 2번. 구교재는 자 60페이지 5번 문제입니다. 참 불편합니다. 자, 제가 이때 무슨 생각으로 책 만들었나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막 일들이 몰려 있어서 자 한번 봅시다. 자, 등전이 본등을 시설해야 하는 장소가 아닌 곳 이렇게 물어봤죠. 자, 1번 건축물 구조물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각종 뭐다 금속재 배관.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금속재 배관은 무조건 어찌해야 돼요? 등전이 본등 해야 되죠. 자, 2번 수도관 가스관 나왔네. 자, 수도관 가스관의 경우 내부로 인입된 최초 밸브 아까 후단에서 등전이 본등해라. 그 다음에 3번 건축물 구조물의 철근, 철골 등의 금속 보강재 이것도 어째라 등전이 본등해라. 4번은 뭐가 틀렸나 봐보세요. 일상생활에서 접촉이 되지 않는 금속재, 난방배관, 공조설비 등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난방배관이나 공조설비 등재 본등해야 되지. 근데 앞에가 틀렸죠. 일상생활에서 접촉이 되지 않는 이렇게 돼 있네. 일상생활에서 접촉이 어째야 돼요? 가능한 대로 해놔야지. 접촉할 길이 없는데 거기 등전이 본등할 필요 없지. 4번이 자 틀렸네요. 자, 문제 3번 갑니다. 3번. 다른 분들은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통합접지 시스템, 통합이라고 되어 있죠. 통합접지 시스템은 여러 가지 설비 등의 접지국을 공용하는 것이며 해당되는 설비가 아닌 것. 통합이면 뭡니까? 1번에 전기설비, 2번에 보니까 건축물의 필해설비, 그 다음에 3번에 보니까 전자, 통신설비, 4번이 틀렸죠. 자, 문제 4번으로 갑니다. 자, 교재를 맨 처음에 사셨던 분들은 61페이지 10번 문제로 가세요. 61페이지 10번. 자, 강철이라고 되어 있죠. 강철. 거기다 체크하시고. 자, 강철도체의 경우는 주접지 단자에 접속하기 위한 보호 등전이 본등이죠. 거기다 밑줄 거 써봐요. 자, 얼마 이상이 돼야 되냐? 이거죠. 보호 등전이 본등 도체는 아까 별말 없다. 최소 단면적. 구리는 6스퀘어, 강철은 50, 알루미늄 16. 강철 물어봤죠? 몇 스퀘어다? 50스퀘어. 자, 문제가 많이 없긴 한데 이 세 개 다 외우고 계세요. 강철만 보지 말고 구리도. 자, 누구랑 같아? 접지도체 똑같다라는 거. 자, 페이지 60페이지 문제 7번. 자, 다른 분들은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다음 그림에서 자, 보조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보조. 보조보 등전이 본등도체 최소 단면적 물어봤죠? 제가 보조 등전이 본등이면은 두 가지 경우야. 두 개의 노출 도전부를 접속하냐, 노출 도전부와 개통의 도전부를 자, 접속하냐, 뭐 이런 거니까 그림만 보셔도 되죠? 제가 아까 이런 이야기 했죠? 그림을 보면은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두 개의 노출 도전부를 자, 접속을 할 때는 보도체 중에서 작은 거 있죠? 작은 것보다는 커야 돼. 작은 것보다 커야 된다. 이해됐죠? 자, 여기가 체계가 얼마입니까? 35스퀘어로 되어 있죠? 그럼 얘는 얼마 돼야 돼요? 최소 단면적은 35가 돼야 된다. 자, 다음 그림에서 보조보 등전이 본등도체 최소 단면적. 그림이 나왔죠, 그림이. 이 그림 나왔죠? 노출 도전부와 개통의 도전부. 이럴 때는 이 보도체 단면적의 2분의 1 이상만 되면 돼요. 그래서 이 단면적이 50스퀘어로 되어 있죠? 자, 얼마면 된다? 25스퀘어다. 자, 문제 7번. 자, 보호 등전이 본등에 관한 사항으로 적합하지 않는 거라고 되어 있네. 자, 1번. 절연성 바닥. 그런 밑줄 거서 봐. 절연성 바닥. 제가 아까 여러분들 그 기기하고 기기 중간에 사람이 2.5m 이내라면은 보조 등전이 본등에 해라겠죠. 근데 이 기기가 접지가 돼 있는 장소냐 또는 접지가 되지 않는 절연성 바닥이냐, 무조건 몇 미터 이내라면 2.5m 이내라면 무조건 등전이 본등해라 이런 말 들어봤죠. 자, 절연성 바닥으로 된 비접지 장소에서 전기설비 상호간이 2.5m 이내인 경우 보호 등전이 본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뭐가 들렸죠? 절연성 바닥이야. 거기서 보호 등전이 본등을 해야 돼요. 보호 등전이 본등이면은 이 그림에서 자, 이거죠, 이거. 이해됩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돼 있어. 여기 접지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사람이 지금 끼어 있다는 이야기야, 사람이. 이해됐죠? 그럼 이게 지금 뭐예요? 보조 등전이 본등을 해야 돼. 보호 등전이가 아니라. 그 대신에 접지가 안 되면 뭐 해야 돼요? 비접지 국부 등전이 본등을 해야지. 그러니까 옆에다 쓰세요.
자, 절연성 바닥으로 된 비접지 장소에서 전기설비 상호간이 2.5m 이내인 경우 보호 등전이 본등을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뭐 해야 돼? 비접지 국부 등전이 본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바꾸면 1번이 자 맞겠죠. 근데 틀린 걸 찾으셨으니까 일단 답은 1번입니다. 2번 건축물 구조물의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자 각종 금속재 배관은 한 개소에 집중해서 인입하고 맞죠? 인입구 부근에서 서로 접속하여 등전이 본등바에 접속해라. 맞네. 자 수도관 가스관의 경우 내부로 인입된 최초 밸브 후단에서 등전이 본등을 해야 된다. 자 4번 건축물 구조물의 철근, 철골들 금속 보강재는 반드시 또 등전이 본등을 해야 된다. 자 1번이 틀렸다는 이야기죠. 자 8번 통합 접지 시스템이라도 해줘. 통합. 근데 통합이면은 뭡니까? 전기, 통신, 피레. 문제는 피레가 연결됐다는 거야. 낙뢰 치면은 뇌전류 들어오죠? 대지로 빼주려면은 서지보 장치 SPD 설치해라. 들어보셨지? 그래서 통합 접지 시스템에서 낙뢰에 의한 과전압 등으로부터 전기, 전자 기기 등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기기 설치해야 되냐? 무조건 통합 접지는 답이 서지보 장치밖에 없다. 9번 전원 자동 차단에 의한 감전보 방식에서 고장 시 자동 차단이 TNTT 계통에서 이거 뭔지 몰라도 돼요. 아직 안 배웠어. 요구하는 계통별 최대 차단 시간을 초과하고 우리 수업할 때 그 어떤 차단 시간 표 있었어요. 제가 외우지 말고 아무튼 차단 시간을 초과하고 몇 메타 이내면 2.5m 이내면 무조건 본등해라 이런 말이었지. 그래서 계통별 최대 차단 시간을 초과하고 몇 메타 이내에 설치된 고정기기의 노출 도전부와 계통의 도전부는 보조 등전이 본등을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답은 몇 메타 이내다. 2.5m 이내다. 자, 아직 우리 시험에서 요 필기 등전이 본등은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이해되셨죠? 그래도 이 정도 한 30분, 37분 정도 지났는데 이 정도로도 한번 딱 정리해 놓으면 다음에 시험 볼 때 혹시 나오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또 맞으실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는 마무리합니다. 우리 이제 다음 강의는 피레 설비, 낙뢰 있죠? 피레 설비 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정리 또 하고 이제 끝나면 이제 2장으로 이제 넘어갈 거예요. 제가 조금 이제 속도를 낼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